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표,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1주택자이고 실거주를 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건물주 된 기분, 요즘 뜨는 재테크, 미배당주로 따박따박 S&P 500 기업 80% 연 4회 배당, 포트폴리오 잘 짜면 매달 배당 가능, 부동산보다 복리 효과 커, 코카콜라, 3M 등 50년 이상 배당 킹, 테크주 분산 투자로 성장한 배당 두 마리 토끼. 미국에서 요즘 배당주를 중심으로 월세처럼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게 자산을 성장시키는 대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분기마다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부동산을 주로 투자하는 제가 미국 배당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일단 자산의 성장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는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워요. 하락장에서 공포를 이겨내고 특히 입주장 때 신축을 잡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극히 낮아지니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투자는 자산이 적을 때는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지만 자산이 커지고 투자금이 더 커진다면 투자 상품의 상승률이 고정된다는 조건 하에 수익률은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파트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은 법인을 활용해 꼬마 빌딩 투자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무조건 이것만 정답이다, 아파트만 정답이라는 생각은 저도 갖지 않으려 노력해요.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적고 임차인이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언젠가 일정 부분 자산의 성장을 달성했다면 꼬마 빌딩이든 미국 배당주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집 한 채도 없는데 수익형 부동산이나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산이 적을 때는 최대한 집중적으로 투자금을 한 곳에 밀어넣는 편이 빠르게 자산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인드 아시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 정책은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 자, 이분 말대로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서 시장이 엉망진창된 것은 사실이에요. 시장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니 시장이 더 크게 망가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이죠. 청년 결백했습니까? 부동산 일타 강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2022년 3월 대선 때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오를 씻어내자, 그리고 1주택자인데 실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발표합니다. 종부세 줄어들면 곳간 텅텅 비겠는데 먼저 이렇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봐요. 그런데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41만 2천 명 중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26.9%인 11만 1000명이라고 해요. 1주택자가 부담한 세수도 905억으로 종부세수 1조 5천억에서 6%에 불과해. 그리고 그 중에서 실거주하는 사람 비율은 더 낮아지겠죠.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과하지 않겠다.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강남 똘똘한 한 채로 더 집중된다, 강남 집값 완전 대박이다, 폭등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노도광에 살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강남에 못 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즉, 모든 정책에는 보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공시가 25억에 만 60세가 넘어가고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다면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해서 95만원 나와요. 어차피 1주택자라면 세금이 적다라는 거죠. 이 말은 종부세 때문에 그동안 강남으로 이동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남으로 가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사고예요. 아니,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가려고 서울 하급지들 다 팔고 강남으로 넘어간다면 강남 폭등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다주택자가 매물을 더
내놓는다면 매물 적체로 집값 하락이 더 심해지겠죠.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이 좋지 않은데 강남만 오를 수 있다? 그건 너무 비약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라면 지방부동산 폭락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사를 잘 읽어보셔야 해요. 1주택자 중 실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정책 위반하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요. 제가 좀 안타까워요. 너무나 시장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발표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는 또 다른 이면이 숨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2022년 대선 참패를 했죠. 그런데 2024년 총선 승리했어요. 다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죠. 이게 민주당 젊은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2024년 총선 결과는 비록 승리했지만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과연 이걸로 2027년 대선에서 확고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 따른 일종의 승부수 중 하나라 생각해요. 전 정권 정책 잘못했다 인정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변화를 꾀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일단 국민들에게 투표로 심판을 받아보니 점점 중도 성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변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많아진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총선 승리가 본인들이 잘해서이기보다 현 정권이 의협 등 여러 사태에서 미숙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즉 정권과 여당이 못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큰 영향은 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하는 이유는 결국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종부세를 내는 보수의 표밭에서도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앞으로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연착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제발 잘 알아두셨으면 해요. 거래량이 매우 감소해 있고 개인들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여기에 블루오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현재 준생 재테크 스쿨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생초보 강의 정말 유익해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